같은 음식이라도 만드는 지역마다 그 향과 맛이 다르듯 같은 장르의 영화도 제작되는 나라에 따라 그 결과물은 매우 다릅니다. 특히 그 장르가 시대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야 하는 마피아 영화이고 제작 국가가 서로 다른 이념을 내세우던 러시아와 미국이라면 그 결과물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르겠지요.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두 영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영화 정보 사이트 키노포이스크 기준 러시아 영화 역사상 최고 평점을 받은 영화 브라트, 그리고 미국 영화 연구소가 미국의 영화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정한 명작 순위에서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한 영화 대부. 두 전설의 속 깊은 첫 만남, 각 영화에 대한 간단 브리핑을 시작으로 렛츠고! 먼저 러시아 영화 브라트입니다. 주인공 다닐라는 1차 체첸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고향에서 촬영 중인 뮤직비디오 현장에 무턱대고 진입하다가 커다란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Слышь, а это что за песня?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향에서 어머니의 간곡한 잔소리가 시작되고 Лучше б в армии остался. Тут-то тебя, дурака, скорее убьют. Ты все железки свои включаешь. 다닐라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친형 빅토르를 찾아가게 됩니다. 친형 빅토르는 그곳에서 한 조직을 도우며 살인 청부업자 일을 하고 있고 동생인 다닐라를 자신의 일에 끌어들입니다. А у меня к тебе предложение, брат. Фирму открыть. Братья Багровы. А? Звучит? 다닐라는 자기 감정대로 일 처리를 하다가 오히려 조직원을 죽이게 되고 조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거대한 도시에서 방황하며 자신이 기댈 곳이라고는 CD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음악과 자신의 친형인 빅토르뿐. 조직이 고용한 암살자에 의해 살해 위협을 당하지만 다행히 CD 플레이어가 부서지는 정도로 끝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닐라는 인질로 잡힌 형을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하고 강해지기 위해 거대한 도시와 부딪혀야만 하는 다닐라. Город страшная сила. А чем больше город, тем он сильнее. Он засасывает. 과연 다닐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대부입니다. 막강한 재력과 조직력을 지닌 암흑가의 보스 비토 콜리오네. 어느 날 그는 라이벌 조직으로부터 마약 사업을 제안받게 되는데요. 신념과 맞지 않는 제안을 거절하게 되자 비토를 향한 저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부가 중상을 입자 조직과 콜리오네 일가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평범하게 살아왔던 마이클이 조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는 붕괴 직전의 사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복수를 감행하게 되는데요. 배신과 음모, 그리고 피로 얼룩진 세계로 점점 깊숙이 몸을 담게 되는 마이클. 과연 그는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걸작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영화가 가지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배경이 되는 시대와 인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대부는 1940년대와 50년대 사이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그 당시 급격한 성장과 함께 풍요로움의 최중심지가 되죠. I got something for your mother and for Sonny, and a tie for Freddie and Tom Hagen got the Reynolds pen. 성공한 이민자의 표본이 된 비토 콜리오네. 법조계와의 끈도 잘 이용해 큰 돈을 벌어들이며 뉴욕에서 가장 힘있는 인물로 거듭납니다. He apologized for not coming personally, but said you'd understand. Also, some of the judges.
집안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장의 모습으로, 일터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보스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합니다. 반면 다닐라가 살고 있는 시기는 체제의 붕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Просто чудо, э? Так я же еще ничего... Товар конфискую. Я еще ничего не продал. 짐을 가득 싣고 운행해야 할 트램버스는 마치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죠. 국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선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팔아야 하던 시기였습니다. Идет торговля. 다닐라도 마찬가지, 자신이 군대에서 배운 기술을 팔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다닐라는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살 길부터 찾아야 했던 그런 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꼴리오네 조직의 일처리 방식 중 가장 큰 특징은 치밀한 회의입니다. One in Italy, one here. He's known as a top narcotics man. Santino, what do you think?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상의한 후 꼴리오네의 최종 결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가장 유명한 일처리 방식은 바로 말머리 시퀀스에서 보여지죠. 마피아들이 총과 암살만을 통해 적을 처리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반면 영화 브라트 속 일처리는 계획이 아닌 즉흥과 감정에 맡겨집니다. Заболел я совсем. Надо срочно подъехать разобраться. Вместо меня. 적을 기다리던 중 집을 잘못 찾아와 인질로 잡힌 사내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다닐라. На пол. Ребята, я, наверное, не туда попал. Мы тебя не тронем. Ты только сиди тихо и не дергайся. Хорошо? 그러나 동행했던 조직원들이 그 인질을 죽이려 하자 오히려 조직원들을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 총격전은 그 한 방 한 방이 실제로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역으로 드러냅니다. 총 맞은 상대방은 거추장스럼 없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총을 맞으면 진짜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현실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대부에서 패밀리는 종교이고 복수는 운명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할 사명과 동일하죠. 대부는 가난아이가 세례를 받는 장면과 배신자들의 죽음을 교차 편집하여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갓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바로 결정지어버립니다. 총을 쏘느냐, 총을 맞느냐. 그러나 시대를 이어가는 연속된 비극은 결국 그것이 허무한 운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닐라는 청부업으로 돈을 벌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부정한 힘이 가득한 도시를 벗어나 떠나고 싶어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붕괴된 시대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다닐라. 모스크바로 떠나며 짓는 다닐라의 밝은 미소는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수많은 명대사와 시대적 영웅을 탄생시킨 두 영화 브라트와 대부. 브라트는 부족함 속에서 희망을, 대부는 부유함 속에서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른 두 영화지만 결국엔 한 가지의 중요한 질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지금까지 마트리오시카 스튜디오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